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무오년, 병진월, 무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주는 2020년 4월 5일 일요일 날 만들어진 사주죠. 자, 경자년, 경진월, 무인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하게 되면은 사주 공부하는데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라고 해서 좀 한 번씩 같이 비교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 양토, 그 다음에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어떤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 내지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우 넓고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을 봐서 이러한 무토가 살 수 있는 황무지가 되지 않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하고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울창한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저기 아마존의 밀림과 같은 그런 아주 큰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큰 밀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왕했을 때 일간이 왕했을 때는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써야 될 것이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진월에 해당이 되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돼서 목이 사령하는 그런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원래는 진술, 충미, 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왕하죠. 사주의 격은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록격으로 보든 비견격으로 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으로서 일간 자체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토가 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살로서 무토를 갖다가 억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 을목정관보다는 간목칠살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지만 일지의 인목이 있고,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중에 있는 간목의 용도, 그 다음에 인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지장간으로서 병화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개수, 인목, 병화를 다 두루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명식에서는 진과 자가 합을 해가지고 수기가 왕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를 다시 생조해주고 일간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일간이 왕한데 이렇게 짜이게 되면 오히려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가 돼서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명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명식은 무토가 똑같이 진월에 태어났죠.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명식과는 다르게 뭐냐면 오화를 보겠고요. 오화는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고 이 오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비견인 무토가 투출하고, 그 다음에 병화까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신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하게 되면 아까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야 되는데,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저기 이 진 안에는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을목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화가 이렇게 있겠고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간목 가지고도 왕토를 갖다가 다 억제를 못하는데, 암장된 을목 하나 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소토 소벽하는 공력은 극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중에 있는 정관, 을목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일지 안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중에 있는 을목이 위협을 받죠. 물론 또 어떤 분들 을경이 암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합이 됐던 그냥 뭐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든, 그래서 을목 자체 용도는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목을 쓰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생시에서 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명식과 같이 인중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인중에 있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하게 되고, 개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능히 뭐 무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인신상충이 되죠. 이 신금은 인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목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겠고, 신금 자체도 깨지게 되니까 신중에 있는 임수가 또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쓰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잖아요. 그죠? 왕한데다가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를 극한다기보다는, 소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생해서 오히려 목의 기운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신상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무신이 아니라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자진합해도, 요거는 자진이 합해서 문제가 됐지만, 요거는 자진이 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연주가 무오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자진합해서 수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괜찮고요.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간목도 용도가 있겠고, 수도 합을 해서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까지 5의 뿌리를 둬서 투출했기 때문에 병화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아까 말했던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자가 아니라 신금이 있다라고 해서 인신상충하게 되면 국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 무호, 기미 같은 경우 이제 어차피 목을 쓰기는 좀 어렵죠. 을목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썩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기 위해서는 갑인시였으면 좋았을 텐데, 갑인시가 되는 경우 인신상충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임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관사를 못 쓰게 되면 식상으로 일간을 설계하고, 재성이 있게 되면은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하는 그런 국세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일지의 신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 왕토의 기운을 신금으로서 설하고, 그 다음에 신금의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그러한 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간목을 써야 용도가 커지는 것이고, 간목을 안 쓰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때는 이때는 약간 부차적인 차선책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국세 자체도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연간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쟁제하죠. 쟁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견이 있기 때문에 군비쟁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쟁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놓고 다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 이 명식이 남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물을 놓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처라든가 아니면 젊었을 때는 여자친구를 놓고 이제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술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충분히 왕하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운을 만나야 좋냐면, 금운을 만나던가 아니면 수운을 만나는 것, 운이 좋겠고요. 천간으로는 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금이 오게 되면은 쟁제하지 않고 오히려 생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 사주가 초년 대운이 그렇게
좋지는, 잠깐, 이거 대운을 좀 잘못 쓴 것 같죠? 자, 이 대운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대운을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을축, 갑자, 개해, 그 다음에 임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게 맞는 대운이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명식인데 초년의 운을 보게 되면 정사, 무호, 기미 대운으로 이렇게 맞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무호년의 남자이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병진을 기준으로 해서 순행하죠. 그래서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초년 대운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오히려 반대로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 군비쟁제하는 이런 명식이 다시 이렇게 화토운이 왕해지게 되면 군비쟁제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다신약과 마찬가지로 재성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요 기미대운을 넘어서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신대운 들어오게 되면 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화급금에서 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기죠. 물론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금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통과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병화가 직극해서 경금을 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식신생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후반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혼을 했을 때 요 대운 물론 이제 6살부터 20살 이때는 좀 결혼이 좀 이르겠죠. 26부터. 근데 경신대운 이전이면 35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들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36 그러니까 30대 중반 경신대운이 들면서부터 결혼을 해야지만 할 수 있겠죠. 뭐 일찍 결혼하게 되면은 20대 중후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주는 특징적인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야지만 이혼이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연지에도 진중 개수가 무토 입장에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일을 겪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알기로 이 사주는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기 때문에 사업가적 기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특히 개해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나와서 개인 사업 같은 거,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 사주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